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뉴스바다 한 주의 시작은 백조 커플과 함께하는 직송 뉴스로 출발하겠습니다. 경남 변호사의 조아라 변호사 그리고 뉴스라이더 백지원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백지원 리포터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최근 김해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 대신 수술을 집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일명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는 상황인데요. 이 불법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됐는데 아직도 과거의 악습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는 이 우려도 일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서 있는 병원이 꽤 큰 규모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진료 과목이 15개고요. 병상 같은 경우에는 300여 개를 갖춘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불법 의료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폭로성 글이 지난 14일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제보자는 증거 영상도 제출을 했는데요. 영상에는 간호조무사로 보이는 한 남성이 환자의 무릎에 의료 행위를 하고 또 수술실에서 대리 수술을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요. 당시 수술실에 의사도 함께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이런 방식이 수년째 이어져 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 MBC 경남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병원에서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수술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간호조무사가 관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피부 절개나 무릎 봉합 수술을 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 척추 질환 수술 같은 고난도 수술, 그러니까 민감한 수술도 간호조무사가 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수술실에 무려 7년 넘게 이런 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논란이 된 병원 측의 입장을 듣고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조아라 변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측 입장 전해 주시죠. 네, 해당 병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병원 측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 환자 드레싱 같은 뒷정리를 하는 것이 수술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입장인데요. 위법한 의료 행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김해시 보건소가 진상 조사를 마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김해 중부경찰서가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제보자가 올린 영상 외에도 CCTV 추가 영상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예, 고발자의 주장대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 되면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네,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지금 특히 간호사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 지원 업무 수행을 허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관련법 위반했을 경우에는 의료법 27조 등 관련해서 의사 자격정지 3개월 이렇게 처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법상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하나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뉴스가 처음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괜히 처벌이 손방망이 처벌인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잊을만 하면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의혹에 현재까지는 불과한 상황입니다만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7일이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서도 믿기 힘든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에 따르면 서울의 한 정형외과 의사가 최근 4년간 혼자서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한 달에 250건 이상, 일주일에 하루만 쉰다고 해도 매일 10건 이상의 수술을 혼자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심이 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술 횟수다.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의료계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네. 참고로 해당 의사는 매년 12억 원에서 14억 원 정도의 보험료를 청구했고요. 실제 매출로 환산하면 4년간 약 1,3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박희승 의원은 유령 수술 또는 대리 수술 정황이 보인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또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유령 수술이랑 대리 수술이랑 다른 겁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 일단 경우를 나누지 않고 대리 수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죠. 네네네. 근데 구별을 하자면 유령 수술은 자격이 없는 아까 간호조무사 얘기를 했었는데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대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령 수술이라고 하고
하고요. 대리 수술은 환자에게 어떤 의사가 할 거다라고 고지를 했는데 환자가 모르는 의사가 들어와 수술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통 대리 수술이라고 말합니다. 대리는 보통 그래도 이 의사가 아니라 다른 의사가 하는 거고. 네네. 그러면 김해 거는 유령 수술이 맞긴 한 거네요. 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유령 수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언론에서 보통 이제 대리 수술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한번 짚었습니다. 네. 자, 이런 불법 행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접하는 뉴스는 아닙니다. 악습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변호사님? 일단은 뭐 관행적으로 좀 있어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술실 내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CCTV 설치나 이런 부분들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 건수 아까 또 얘기를 하셨는데 많을수록 당연히 경제적으로 수입이 매출이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수술 일정을 좀 잡게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유령 수술이나 대리 수술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고요. 뭐 의사들의 스케줄이 바빠서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적발됐을 때 그럼 어떤 처벌이 따르냐 보면은 이제 벌금형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이런 거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실형을 선고받는 예들도 있었습니다. 자격과 관련해서는 자격정지, 그다음에 면허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자격정지가 더 많고 면허 취소의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수술을 두고 누가 언제 어떻게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술실 내에는 의무적으로 CCTV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지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인데요. 네. 사실 도입 과정에서 뭐 기본권 침해 이후로 이 의료계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숱한 반대가 있었지만 수술실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요. 지난해 가까스로 통과가 됐고요. 벌써 시행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수술실 안에는 지금 24시간 풀로 녹화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CCTV 설치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전신 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을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럴 때 환자 측이 요청하는 경우 녹화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신 마취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수술 전에 환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촬영을 할 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녹화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현재는 우리가 이제 개개인 환자들에게 고지를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뭐 녹화 요청을 할 수 있다 하는 안내문을 게재해 놓는 것으로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못 본 것 같긴 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이 내용을 듣고 환자가 수술 전에 그 녹화된 거 좀 네.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저희 병원은 CCTV 설치 안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면은 예. 당연히 녹화가 안 될 거고요. 그렇죠. 예. 요청을 했는데도 이 네. 설치 의무를 위반한다. 그런 경우에는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비교를 하면 지금 수술실에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 의무를 지켜서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예. 유출된다. 예. 혹은 훼손된다 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 더 형이 세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무를 다해서 그 영상을 촬영했을 때 오히려 처벌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애초 설치 안 하면 거기까지 갈 일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CCTV를 만약에 규정대로 설치를 했다가 네. 괜한 일에 만약에 병원 입장에서 사고를 낸 병원 입장에서 휘말릴 바에는 그냥 벌금 500만 원으로 해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심지어 CCTV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촬영 예외 규정도 있는데요. 예. 이건 말이 좀 어려워서 좀 지금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말해주세요. 네, 응급 환자 수술이라든지 뭐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수술, 또 지도 교수가 봤을 때 CCTV 촬영이 전공의 수련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CCTV가 설치돼 있어도 촬영 단계까지 가는 게 또 변수가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녹화가 그러면 됐다고 가정을 해보고 환자가 이제 요청합니다. CCTV 녹화분. 그러니까 수술 받기 전에 요청도 했어요. 네. 그럼 언제든지 쉽게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또 이 부분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예. 뭐
의사 병원에서 영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 언제든지 줘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서 관계기관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 또 우리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중재원에서 중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 경우 또 마지막으로는 그 수술실에 들어있었던 의료진들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또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CCTV 설치 의무화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다는 분 많겠네요. 그리고 사실 보관 기간의 문제도 있는데요. 법상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30일까지 보관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뭐 이제 내부 관리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삭제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나서 요청했을 경우에는 뭐 재판상 혹은 뭐 다른 중재원을 통해서 요청했을 때 이미 사라지고 없을 가능성이 좀 농후한 거죠. 그럼 100% 피해자가 된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이거 의료 사고다. 그러면 그거부터 확보해야겠네요.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절차가 법원에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CCTV 먼저 좀 확보하겠다. 이런 부분 법원 통해서 병원에 전달이 된다면 허가받아서 미리 소송 제기 전에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CCTV로 이런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30일 너무 짧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야, 이거 법 개정 전망도 당연히 좀 여러 각도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현실과 법이 워낙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불법 의료 행위 등의 해결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CCTV 설치 의무화였을 텐데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허술한 규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벼워 보이는 처벌 수위도 지금 해당 논란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철새와 불빛입니다. 해마다 찬바람 부는 이맘때가 되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철새들인데요. 이 철새들이 찾는 곳,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 이쯤 하면 뭐 다들 이곳 떠올리실 겁니다. 창원 주남저수지인데요. 그런데 최근 주남저수지 인근에 대형 커피숍이 들어서면서 인공 불빛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도 대낮처럼 불빛이 굉장히 환하게 밝혀지고 있다 보니까 환경단체가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이 환경단체들은 인공 불빛이 철새들을 내쫓고 있다면서 건물 허가를 내준 창원시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상업시설 설치 문제, 이 주남저수지 인근에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환경단체 목소리 내고 있고 창원시 그리고 사업자 등 이 사이에서 수년째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주남저수지 인근의 상업시설 설치 관련 규정은 어떻게 마련이 돼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사실 주남저수지 개발 관련해서 뭐 검색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남저수지는 개발제한구역법상 제한구역이 아닙니다. 2011년부터 창원시가 수립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 계획에 포함된 제한구역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 않고 사실상 없거나 약하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창원시 입장에 따라서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나 제한이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주남저수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습지보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강한 개발 제한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남저수지 뭐 민관발전협의회 이런 부분들도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단체도 이런 상황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신상 카페에 대해서 환경단체 지금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차폐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건축주가 차폐림 나무 수종을 바꾸면서 이 불빛이 그대로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사실 이제 건축 허가 당시에는 불빛을 가릴 수 있는 차폐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창구 건축 허가과에서 지난 2022년 4월에 허가를 했고요. 지난 9월에 이제 준공이 통과가 됐고 이 커피숍은 2층 규모고요. 그리고 통 유리창으로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앞서 그 차폐림 짚어주셨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빛이 들어올 때 막기 위해서 커튼을 치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키 큰 나무들을 건물 주변에 이렇게 쭉 이렇게 심어주게 되면 불빛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단만 역할을 해주는 숲을 차폐림이라고 하는데요. 창원 물생명 시민연대 이미자 공동대표 얘기도 들어보시죠.
철새들이 이동하는 시기에는 그 불빛을 오인해서 그 건물에 추돌하거나 이런 사고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들어서는 이런 건축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키높이만큼 되는 나무를 심도록 하고 아주 빼곡하게 심어서 불빛까지 차단하도록. 그래서 이 건축을 승인할 때도 창원시가 분명히 자폐를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나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용 허가가 난 이후에 보니까 완전히 수목도 키가 작은 나무로 바꿔버리고 식재 구간도 듬성듬성하게 해놔버려가지고 전혀 자폐 효과가 없는 행태로 재협의를 창원시가 해줘버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 자체의 감사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준공 전에 밝힌 약속과 다른 상태로 준공이 됐고 지금 영업도 시작이 됐습니다. 허가가 난 상태니까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금 이런 상황 같은데 그러면 다른 데 하나 없을까요? 일단 해당 건축주도 카페 창문 전체에 블라인드를 설치를 하겠다. 일부 조명시설의 밝기도 조절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는 블라인드는 뭐 누구나 걷어 올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조명시설도 뭐 어둡게 하는지 밝게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준공 승인이 난 뒤에는 따로 모니터나 감시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근데 갈등의 불씨가 확실히 좀 많이 쌓인 것 같은 게 네. 지금 보면 형평성 논란까지도 불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예. 이전에는 주남저수지 인근에 이런 상업시설 하려고 하다가 허가 못 받고 승인받지 못해서 행정 심판하고 소송했던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대형 커피숍 개점하는데 난 왜 안 됐었어? 하는 형평성 그런 분들? 문제 제기하는 예. 분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검증하고 딱 중재를 해줄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앞서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방식 운영이 돼야 될까요? 지금 뭐 주민대표, 공무원, 시의원, 환경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네. 사실상 주남저수지 보전관리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지금 이런 부분인데 다수결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의견이 합치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보기도 어렵군요. 네, 예. 그래서 전문성 강하고 객관성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철새들의 낙원이라 불리고 있는 주남저수지에서 지금 이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건데 이 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지역개발 동시에 날갯짓이 고루 펼쳐져야 합니다. 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 등의 결여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지켜보고 계속 관련 소식을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파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고요. 백지원 리포터 조아라 변호사와 함께한 직속 뉴스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